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벼의 생육 과정에 따른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개체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개체군. 이것은 개체엽, 그리고 개체군 옆면적 지수, 그 다음에 호흡작용, 이것은 입새 이외의 기관을 포함하는 거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A는 보면 개체군은 하나의 개체, 한 포기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개체엽이라면 요 하나의 입, 그죠? 엽신, 립, 요 전체가 립인데, 요것은 신은 브레이드라고 한다 했죠, 그죠? 엽신, 몸신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엽은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엽신. 그 다음에 개체군의 광합성이라고 하면 하나 한 포기의 광합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잎, 요 개체엽은 하나의 잎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 가장 광합성량이 많으냐 하면, 자, 여기 모내기 때, 이삭 생길 때, 출수기, 다익음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내기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 한다 가정하면, 이삭 생길 때가 7월 20일, 그 다음에 출수가 8월 20일, 다익음 때가 10월 1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자고요. 조중 만생종 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이 개체군의 광합성은 어느 때가 맥시멈이 되느냐 하면 요 때다, 이삭이 생길 때다. 요 한 포기는, 그러면 이삭 생길 때는 언제? 7월 20일이죠. 그때 요걸 뭐라 한다? PI라고 한다. 영어로 panicle, PANICLE, initiation stage,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출수기는 8월 20일로 가정하면 이것은 이 출자입니다. 나올 출, 이삭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영어로 하면 heading, HEADING stage,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월 1일은 다익음 때는 라이프닝 스테이지죠. 라이프닝, 익다는 라이픈, PINING 스테이지인데 다 익었다는 거죠. 요것은 아마도 옐로우, 그죠? 라이프닝 스테이지로 봐야 되겠죠. 노란색으로 황숙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완숙기로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 익었으니까. 그러면 잎의 한 포기 전체의 광합성은 이삭 생길 때, 그러니까 유수 형성기 때 맥시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떨어진다. 그리고 개체 잎의 광합성을 보면 언제가 맥시멈이 되느냐 하면 모내기 하고 나서 이삭 생기기 PI 전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7월 20일 전이든 7월 한 1일 정도에서 10일 정도의 한 잎 하나하나의 광합성 능력은 이때가 맥시멈이 된다. 그 이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서 잎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잖아요. 앞에 먼저 났던 이 잎은 광합성능이 여기 모내기 6월 1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6월 1일 하면 한 7월 1일 한 달 후에 맥시멈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나는 잎이 있어요. 언제? 출수기 때 또는 유수형성기 때 만들어진 잎 있잖아요. 유수형성기 때, 이때 우리가 지엽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맨 마지막 끝잎. 이런 애들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얘들 광합성능이 출수기 요 위에 상위엽을 말합니다. 출수기, 출수부터 한 10일,
정도까지가 가장 맥시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if의 각각의 if의 개체 if의 광합성 능력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출수 전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C 보면 개체군의 연면적 지수. 개체군이라고 하면 이 논이 있으면 막 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를 딱 보고 요 한 폭이 얘 연면적 지수를 보면 어느 때가 가장 높느냐 하면 요 출수기 직전입니다. 요거는 품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출수 직전, 그러니까 수인기, 그러니까 출수 마이너스 7일에서 10일 전 약간 볼록하게 돼 있잖아요. 요때가 가장 뭐한다? 연면적 지수가 높다는 거죠. 요때까지 잎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잎의 길이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거의 달하죠. 달하다가 그 이후로는 줄어든다. 자, 그 다음 호흡작용을 한번 볼까요? 호흡. 쉬우고 갑니다. 자, 호흡을 보면 이 호흡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잎새 이외의 기관, 그러니까 립 브레이드 이거 말고 요 둘러싸고 있는 립시스, 그죠? 그렇죠? 요 부분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높느냐면 호흡은 출수 직후에 가장 높다. 요 출수 직후 숨을 많이 쉰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컨쓰션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소비량이 출수 이후에 요 입 이외에 입집, 그죠? 에서 가장 높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머리 아픈데 뭐 교수님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죠. 아니, 머리 아파도 생각을 해야지. 에너지 컨쓰션이 언제가 가장 높으냐? 출수 직후다. 요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잡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느냐 하면 현미의 저장물질은 배유세포에 축적되어 90%가 녹말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개화 후 일수에 따라서 요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요걸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적당한 온도 차이, 배치 적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큰 환경이 이상염음에 강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다 했죠. 저디금 때, 불익음 때, 누르크 익었을 때, 다 익었을 때 광합성 속도는 언제냐? 그러니까 유숙기에서 후숙기 때가 높다 하는 얘기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배어 수량 구성 요소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수학 지수는 전체 건물중 분의 배어 수량이더라, 그죠? 중요하죠. 그리고 배어 수량 구성 사요수는 뭐다? 이삭수, 나달수, 염분 비율, 등승률, 나달 무게, 주로 천립종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현미수량은 제곱모에다가 꽃수에 따라서, 나달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일조량이 높은 것이 뭐다? 이삭꽃수가 많이 달리더라. 이삭꽃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현미수량이 많아지더라. 그런데 이것은 88은 뭐예요, 지금? 일조량이 약한 거죠. 일조량이 약하니까 꽃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현미수량이 줄어들더라 하는 거. 그리고 배어 수량이 결정되는 것은 출수 전에 축적한 축적량하고 출수 후에 축적한 양을
봤을 때 4대 1 정도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항시 뭐가 있습니까?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라 하면 다음 단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습이라 하면 어떤 복습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려 보세요. 마음속에.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지금까지 현재 핵심 사항들을 한번 요약을 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쫙 감았다.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논의 들에 벼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다. 쭉 내리쬐고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다. 7월달이다. 8월달이다. 9월달이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다. 6월달이다. 7월달이다. 8월이다. 9월이다. 10월이다. 자,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시 눈을 지그시 감고 시골집을 연상을 합니다. 4월달이다. 5월달이다. 6월이다. 쭉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월이다. 8월이다. 9월이다. 10월이다. 11월이다. 12월이다.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내년도 5월이 됐어요. 자,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4월이 됐습니다. 4월은 시골에서 조금 분주합니다. 고샘추위도 있고 벚꽃이 피죠. 벚꽃이 피고 지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온 산이 아름답다. 3월 말 되니까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벚꽃도 피고 들녘에 조그맣게 또는 상자 육묘하는데 다단식으로 하는 육묘장에는 파종을 하고 있다. 4월달에 또 파종하기 전에 종자를 침종을 해서 소독을 해서 담그기를 거의 일주일간 하죠. 그 다음에 상자를 넣고 거기에다가 요즘 매트묘가 있어요. 매트묘를 하든지 아니면 황토흙을 깔든지 해서 체화된 발화가 된 종자를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처음에 담가야 되겠죠. 아래 위에는 아래 모판 흙에는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위에 마늘흙으로 살짝 덮어주겠죠. 그리고 30도씨 정도 유지해주면 좋는데 30에서 32도씨 시골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창고 안에 비닐을 덮어준다. 그러면 비닐을 덮어준 곳에는 3, 4일 지나면 하얗게 싹이 싹 트죠. 그죠? 그게 발악이다. 발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출현이라고 봐야 되죠. 하얗게 쫙
한 1cm 정도 자란다. 그때 이제 덮개를 벗겨주죠. 비닐을 벗겨서 어디 내놓습니까? 차광망이 덮여진 곳에 자 펼쳐 놓죠. 빛이 한 30% 40%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얗게 됐던 것들이 한 4, 5일 일주일 정도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한 4, 5cm 3, 4cm 4, 5cm 자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비닐을 벗겨주죠. 그걸 이제 경화기라 합니다. 처음에 하얀 데서 이제 녹색으로 만드는 녹화기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굳혀야 되겠죠.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녹화기에서 경화기, 소위 하드닝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외부에 나가기 전에 약간 추위에 견디도록 만든다. 그죠? 훈련을 시킨다. 그걸 녹화기라 한다. 그죠? 녹화기가 지나면, 자, 그때는 어린 모 같은 경우에는 뭐 7일에서 10일 정도 하지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통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5일 모도 심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30일 모가 요즘 중묘라고, 요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 5월달 하순쯤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트랙터 경운기로 논을 갈죠. 그죠? 배를 옮기 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논을 간 이후에 비료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잡고 물을 대죠. 그죠? 물을 대고 로타리를 치죠. 그리고 로타리 치고 바로 이양을 합니까? 못하죠. 한 최소 이틀 이후에 한 2, 3일 지난 이후에 이양을 합니다. 옮겨 심는다는 거죠. 자, 5월 하순 6월 초 되니까 온 들녘이 이양기 소리, 모를 옮겨 심는데 분주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손으로 심었는데 힘들었죠. 지금은 이양 기계가 8쪽 1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줄까지 한 번에 쭉 지나간다는 거죠. 넓은 들에서는 그런 걸 쓰고 좁은 들에서는 그 쓰면 오히려 손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진행되고, 그죠? 그러면 이 양이 이제 늦어도 6월 20일 15일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뭘 합니까? 추비를 하죠. 추비. 아까 모를 옮겨 심기 전에 비료를 줬죠. 그 비료는 무슨 비료죠? 예,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 베이시얼 퍼틸라이저 하고 옮겨 심고 한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비료를 주죠. 이건 왜 줍니까? 예, 새끼 많이 치라고 주죠. 요것을 이제 분할을 많이 해라 해서 분할 비료 1차 추비. 첫 번째 주는 더할추, 추가해서 주는 비료다. 추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한 중순 되니까 아래쪽 마디에서 어린 이삭이 형성된다 했죠. 그게 무슨 시기다? 유수 형성기다 했죠. 그 다음에 8월 중하순 되니까 이삭이 볼록하게 되어 있던 것이 바깥으로 머리를 쏙 내밀죠. 그게 뭐다? 출수기다. 그죠? 헤딩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헤딩 스테이지에서 거의 한 30일간 5, 6일이지만은 거의 30일간 뭘 한다?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안에 전분을 채운다. 그게 뭐냐? 우리가 먹는 현미, 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배일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9월 달에 주로 이루어진다. 9월, 10월 거의 뭐 초순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10월이 되면 온 들녘이 뭐로 가득 찹니까?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확하는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온 들녘을 누비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많던 황금 들녘이 초록에서 황금으로 색으로 변했다가 10월 하순 되면은 싹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 전부 수확하고 그 볏짚은 어디로 가느냐? 토양에 잘게 뿌리거나 아니면 소 사료로 다 가버린다. 그걸 곰포사일리지. 일명 우리가 멀리서 보면 머시멜로 있잖아요. 머시멜로처럼 쫙 보인다. 그죠? 그러면 겨울에는 그 황량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설이라도 내리면 그게 우리의 겨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 황량함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겨울에 뭔가 재배를 하자 해서 뿌리는 게 뭐다? 이탈리안 나이그래서 사료작물을 뿌리기도 하고 호미를 파종하기도 하고 밀이나 보리를 파종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요걸 이제 겨울작물, 소위 동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팔아도 뭐 한다? 그러니까 12월 1일 뭐 2월 중순까지는 거의 갈변해서 뿌리만 살아있어요. 이따가 봄 2월 중하순 되면은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봄을 누비다가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다시 벼를 이양을 하는 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을 1년에 2번 재배한다 해서 뭐라 한다? 이모작이라고 한다. 불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밀이나 보리는 호밀은 필요 없다. 벼를 2번 재배하겠다 해서 한 것이 뭐냐? 4월 초에 이양을 한다. 어느 지역에 가능하다? 따뜻한 남쪽 나라 남부지방에 가능하다. 그리고 8월 초에 수확하고 다시 이양을 해서 11월에 2번째 수확을 한다. 벼를 1년에 2번 심고 2번 수확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기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모작은 다른 작물을 1년에 2개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2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 기작이라고 하면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북부 지방은 불가하다. 남부 지방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배웠는데 자 햇빛이 쫙 여름에 9월달 10월달에 햇살이 막 내리쬐다. 특히 9월달 8월 9월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학도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 햇살이 너무 뜨겁다 그늘로 가자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쌀알이 떨어지는구나. 연면적은 어떠냐? 수강태서는 어떠냐? 통기는 어떠냐? 야 이게 등수기에 특히 출수기 이후에 광합성이 매우 중요하더라. 전체 수량의 4분의 3을 결정하는 것이 출수 이후의 환경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더라. 조생종은 단위 시간당 광합성 양이 만생종보다 많다? 적다. 훨씬 많더라 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광합성에서 2개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생종보다도 더 극단기성 품종이 있어요. 90일에서 110일 만에 수확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 80일 만에 수확하면서 일반 중만생종만큼 수량을 낼 수 있는 품종을 만들면 바로 노벨상입니다. 하나 남아있는 노벨상은 뭐다? 한 70일, 8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벼 품종을 만들어내면 노벨상 바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제 쭉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감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도학,
라이프 사이언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